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be supposed to. 이 표현을 실전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be supposed to의 경우는 굉장히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오늘 영상 속에서는 생활 속에서 가장 높은 활용도로 사용되는 표현에 포인트를 맞춰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be supposed 동사의 경우는 편한사의 및 격식체의 문장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는 표현으로 특히 이 표현은 과거형의 버전도 실전에 자주 사용되는 특징이 있죠. 또한 미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인 will이나 be going to 동사, 이 표현들만큼이나 실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be supposed 동사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무언가 하기로 되어져 있다라는 말투에서 will과 be going to와는 다른 차이점을 지니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상대방과 뭐뭐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합의가 되어져 있다, 바로 이러한 표현력에서 be supposed 동사를 사용하게 되죠. 그럼 가볍게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인 be going to 동사와 be supposed의 뉘앙스를 살펴본다면 여러분의 친구가 내일 뭐 하는지 물었을 때 여자친구와 내일 데이트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가정하면 우선 첫 번째 가능한 문장은 I'm going to go out with my girlfriend tomorrow. 이렇게 표현하면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계획이다 라는 표현으로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기로 약속된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일정, 계획 등을 말하는 느낌으로 전달이 되죠. 대신 지금 문장을 be supposed로 표현해서 I'm supposed to go out with my girlfriend tomorrow. 이렇게 표현하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계획이고 예정인데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했다라는 느낌까지 내포하게 되죠. 만약 상대방이 내일 오랜만에 저녁을 먹자고 이야기했을 경우 때 be going to에 비해서 be supposed로 표현하면 이미 약속된 일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be supposed to, 이 표현을 쉽게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 무언가 하기로 되어져 있다라는 말투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표현이 가능하지만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한글상에서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까지 느끼기 위해서는 문장을 끝까지 듣거나 인식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순간적으로 도입부 부분을 빠르게 I'm supposed to, are you supposed to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 말로 일단은 뭐뭐 하기로, 우선은 뭐뭐 하기로, 우리말로도 상대방과 이미 약속되거나 합의된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도입부를 자주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실전에서 이 표현을 바로바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e supposed를 사용하실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투는 과거의 표현력을 이야기할 때는 원래는 뭐뭐 하기로 되어져 있었다, 원래는 이란 말투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즉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은, 우선은, 하지만 과거와 관련된 표현에서는 원래는, 즉 과거에 무언가 하기로 약속되거나 합의된 것을 말하는 느낌이죠. 이 부분을 실전적인 문장을 통해서 가볍게 살펴본다면 나 원래는 여행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즉 이 말은 여행 가기로 했었는데 I was supposed to go on a trip. 또 다른 문장으로 자기 원래 애들하고 놀아주기로 했었잖아. 즉 이 말은 놀아주기로 약속을 했었잖아. 자, 이 문장은 You were supposed to play with children.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참고로 영어에서 약속을 표현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구나 편한 사이 때 하는 약속은 have plans로 표현하죠. 오늘 저녁에 친구들하고 약속이 좀 있는데 I have some plans with my friends tonight. 비즈니스나 격식체에서 시간을 정하는 약속은 have an appointment. 2시에 고객분들과 약속이 있습니다. I have an appointment with clients at 2.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까먹거나 놓쳐도 be supposed로 유사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만큼 실전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표현력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be supposed를 생활 속 문장 표현으로 살펴본다면 우선은 일단은 내가 라이언하고 저녁 먹기로 되어 있는데 자, 이 표현은 I'm supposed to have dinner with Ryan. 첫 포인트로 우선 일단은 바로 이 부분에서 문장의 도입부를 빠르게 잡으시고 참고로 first가 문장 앞에 사용되면 첫째로 라는 말투로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하면서 첫 번째로 라는 의미로 사용되니 이 부분의 차이점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로 문장의 마지막에 무엇이 되어져 있다. 이 부분에서 빠르게 여러분이 반응 포인트를 잡으시면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 한글상에서 되어져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빠르게 반응할 때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포인트로 be supposed to의 경우는 상대방과 무언가 약속되거나 합의된 것을 말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 지금 앞에 보이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도입부인데 I'm supposed to, I'm not supposed to, 그리고 to 이후에는 Ryan Os은 SV 울라블라 쌍W를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뒤에 연결되는 부분을 영어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부로 앞에 보이는 도입부를 3번 이상 반복하면서 실전에서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도록 꼭 연습해 두시고요. 또한 이 표현은 주어를 I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인칭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비서가 되었다는 느낌으로 사장님에게 우선은 오늘 2시에 라이언 씨와 인터뷰를 갖기로 되어 있으세요. 자, 이 표현은 영어로 You are supposed to have an interview with Ryan at 2. 상대방이 무언가 하기로 약속되거나 합의된 것들을 말하는 느낌으로 You are supposed t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끼리 자기 오늘 나랑 영화 보기로 했다 라는 표현의 도입부에서 You are supposed to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의문문 버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일단 여자친구랑 영화 보기로 되어져 있니? 즉 이 표현이 여자친구랑 영화 보기로 약속이 된 거니? 자, 이 문장은 Are you supposed to see a movie with your girlfriend? 바로 이렇게 표현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표현에 익숙해졌다면 앞에 의문사를 붙여서 다양한 표현력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여자친구랑 몇 시에 영화 보기로 되어져 있니? 이 표현이 여자친구랑 몇 시에 영화 보기로 약속이 된 거니? 자, 이 표현은 What time are you supposed to see a movie with your girlfriend? 바로 이렇게 표현되죠. 또 다른 문장으로 우선은 부모님하고 어디서 저녁 먹기로 되어져 있는데, 자, 이 표현은 Where are you supposed to have dinner with your parents? 바로 이 감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앞에 문장의 도입부를 Are you supposed to? 이렇게 잡을 수 있다면 앞에 의문사를 붙여서 다양한 표현력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체크해 두시고요. 이제 주어가 you로 사용되는 실전 도입부의 표현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참고로 이 표현은 비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편한 사이의 말투와 격식체의 말투 두 표현 모두 동일하게 사용되죠. Are you tired? 이 표현 자체가 편한 사이에서는 피곤하니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중톤이나 격식체의 느낌에서는 피곤하세요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You are supposed to, You are not supposed to, When are you supposed to, Where are you supposed to, What time are you supposed to, What are you supposed to, Why are you supposed to. 지금 위의 표현들을 3번 이상 반복하면서 실전에서 빠른 도입부를 잡을 수 있도록 꼭 연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라이온과 함께 다양한 실전 문장들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으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일단 몇 시에 회의를 하기로 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일단 우리가 내일 중요한 회의를 하기로 되어져 있어. 자, 앞에 있는 2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빠르게 살펴본다면 일단은 우선은 몇 시에 회의를 하기로 되어져 있는데, 자, 이 표현은 What time are you supposed to have a meeting?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우선은 일단은 우리가 내일 중요한 회의를 하기로 되어져 있어. 자, 이 표현은 We are supposed to have an important meeting tomorrow. 자, 그럼 라이언이 또 다른 2개의 문장을 생동감 있게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아직 회사야? 자기 나 8시에 보기로 되어 있어. 즉 이 말은 약속했어. 자, 다음 또 다른 문장은 원래 오늘 너 여기 오기로 했었잖아. 즉 이 말은 여기 오기로 되어져 있었잖아. 자, 앞에 있는 2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살펴본다면 아직 회사야? 자기 나 8시에 보기로 했어. 자, 이 표현은 Are you still at work? You are supposed to see me at 8. 이 표현은 참고로 주어가 you로도 정말 많이 사용되니 꼭 감각적으로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번 문장은 조금 섭섭한 느낌을 포함시켜서 원래 오늘 너 여기 오기로 했었잖아.
자, 이 표현은 You are supposed to be here today.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표현 자체도 다양한 감정을 넣어서 자주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주어를 3인칭의 개념으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라이언이 2시에 여기 도착하기로 되어져 있어. 즉 이 말은 라이언이 나랑 여기에 2시에 도착한다고 약속을 했어. Ryan is supposed to arrive here at 2. 대신 서로가 대화 중이고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 때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주로 표현하죠. 그가 2시에 여기에 오기로 했습니다. 이 표현은 He's supposed to be here at 2.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총 4개의 문장을 준비했고 라이언이 생동감 있게 읽어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문장은 여기서 라이언 씨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원래 어제 취업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갈 수 없었어.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원래 오늘 저녁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근데 최근 여자친구가 일이 좀 몰려서.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은 원래는 오늘 비가 오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자, 앞에 있는 4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우선 be supposed의 표현에서 과거의 문장을 말할 때는 우선은 일단은 이라는 말투보다는 원래는 이란 말투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렸죠. 우리나라 표현에서 원래는 이란 말투에서 무언가를 하기로 상대방과 약속하거나 일정이 잡혀 있었다라는 말투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말로 자주 사용되는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언어를 말하면서 영어로 옮기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딱딱한 책으로만 사용되는 말투로 기억하면 실전에서 바로바로 영어를 옮길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으로 여기서 라이언 씨를 만나기로 했는데, 자, 이 표현은 I was supposed to meet Miss Ryan here.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는 어제 취업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근데 갈 수가 없었어. 자, 이 문장은 I was supposed to have a job interview but I couldn't go there. 참고로 be supposed 뒤에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싶다면 but으로 문장을 연결한 뒤에 편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물론 be supposed 자체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이유나 내용을 조금 더 알려주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but을 연결한 뒤에 문장을 표현하셔도 가능하다는 거. 즉 지금 문장에서 but I couldn't go there 이 표현을 빼고도 의미가 통하는데 이제 아래 살펴볼 문장의 경우는 추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연결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원래는 오늘 저녁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하지만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데이트를 하지 못했는지가 궁금할 수 있죠. 바로 이런 경우 때는 but으로 연결한 뒤에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연결하는 것이 좋은 문장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정답은 I was supposed to go out with my girlfriend tonight, but she has been swamped with work lately.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참고로 뒤에 추가된 문장의 표현은 현재 완료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현재도 여자친구가 일이 바쁘다는 것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죠. be swamped with, 일이 몰리다의 수동태 버전으로 쉽게 한글로 바쁘다와 일이 몰리다 이 부분은 다르게 표현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무언가 일이 몰리다라는 표현으로 be swamped with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장 뒤에 현재 완료에서 최근까지라는 표현은 lately로 사용했는데 발음을 하실 때는 lately보다는 lately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원래 오늘 비가 내리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즉 이 말은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It was supposed to rain today. 이렇게 주어를 is로 잡고도 무언가 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특히 날씨와 관련된 표현에서 be supposed to가 자주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때는 되어져 있다라는 말투에서 포인트를 잡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 이 경우 때 하늘과 이미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합의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어가 사람이 아닌 is로 표현되는 감각에서는 일단 우선 원래는 되어져 있다, 되어져 있었다. 바로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의 도입부 부분을 라이언과 다양한 실전 문장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의문사가 포함된 다양한 실전 도입부 표현들을 함께 연습해 볼 예정인데, 오늘 첫 시작 표현으로 배울 부분은 바로 미래를 표현할 때 will만큼이나 자주 사용되는 are you going to, are you gonna, 그리고 이 표현들 앞에 다양한 의문사를 붙여서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문장들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표현의 경우는 진행형을 활용해서 미래에 계획되거나 무언가 하려는 일 등을 물을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 하지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계획되거나 확정된 느낌까지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영어를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라이언이 추천드리는 방식은 Are you going to? 라고 묻는 경우 때는 중톤의 느낌 속에서 상대방에게 거예요 라는 감각으로 빠르게 문장의 앞에 도입부를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말투 표현에서도 무언가를 하기로 계획되거나 예정된 일을 표현할 때 거예요 라는 말투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볼 거예요, 살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를 만날 거예요. 바로 이런 문장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 문장을 실전적인 문장 속에 포함시켜서 한번 살펴본다면, 고객님, 휴대폰 새로 사실 거예요? 이렇게 문장의 끝부분이 real 거예요 라고 잡히면 are you going to로 시작하면서 투부정사 뒤에는 자연스럽게 동사를 연결하는 감각으로 Ryan Ossoon, SV 울라블라 쌍W의 공간을 채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정답은 Are you going to buy a new cell phone?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또 다른 문장으로 여러분의 선배에게 선배, 퇴근하고 친구들 만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글의 거예요 라는 말투가 이 선배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 등을 묻는 뉘앙스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의 정답은 Are you going to see your friends after work?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언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말톤에서 거예요 라는 뉘앙스가 영어의 be going to와 일치한다는 거. 그리고 이 표현의 경우는 다양한 대상, 즉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때로는 고객분들, 비즈니스 영어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는 특징이 있죠. 단 are you going to 동사를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real 거야라는 말투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잠시 뒤에 배울 are you gonna 동사, 이 표현과의 뉘앙스 차이를 잘 기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친구 사이 혹은 직장 동료라도 만난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아직은 어색한 사이에서 무언가 real 거야 라고 말할 때도 are you going to 동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함께 일한 지 며칠 안 되는 회사 동료에게 오늘 일찍 퇴근할 거야? 정말 편한 사이에게 이야기하는 말투보다는 아직은 조금 어색한 느낌으로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느껴지죠. 이러한 느낌 속에서 문장의 도입부의 포인트를 빠르게 잡으면서 Are you going to go home early? 때로는 Are you going to get off work early?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자, 그럼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아직은 어색한 사이에게 거야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텐데, 라이언이 먼저 문장을 생동감 있게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내일 일할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문장은 내일 쉴 거야. 즉 이 말은 내일 월차 쓸 거야. 자, 다음 세 번째 문장은 운동할 거야.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으로 내일 일할 거야. 자, 이 문장은 Are you going to work tomorrow?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인 내일 쉴 거야. 내일 월차 쓸 거야. 자, 이 문장은 Are you going to take a day off tomorrow?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으로 운동할 거야. 자, 이 문장은 Are you going to work out?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표현은 Are you gonna 동사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끼는 사이 때 자주 사용되는 말투인데, 우선 편하게 느끼는 사이를 꼭 친구 관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친언니, 친동생, 친한 동료처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느끼는 관계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이 속에서 거야라고 부를 때 도입부를 빠르게 Are you gonna 동사, 이 표현력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 표현을 실전에 사용하실 때 중요한 감각은 상대방에게 무언가 툭 던지는 느낌으로 거야 라고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즉 고객분들이나 비즈니스 같은 격식 표현에서는 주의를 해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문장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이번 주말에 여행 갈 거야? 자, 이 문장은 Are you gonna go on a trip this weekend? 또 다른 문장으로 점심 먹고 병원 갈 거야? 자, 이 문장은 Are you gonna see a doctor after lunch? 바로 이러한 감각이 Are you gonna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죠. 또 다른 문장으로 내일 출근할 거야? 자, 이 표현은 Are you gonna go to work tomorrow? 바로 이렇게 표현되죠. 하지만 만약에 친구나 동료 사이지만 아직은 조금 어색한 사이에서 저기 내일 친구들 만날 거야? 바로 이러한 느낌으로 물을 때는 Are you going to see some friends tomorrow? 라고 표현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단 상대방에게 미래와 관련된 표현을 묻는 뉘앙스의 표현은 영어의 표현 속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후 반응 속도 영상에서 현재 진행형을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조금 밝은 톤으로 묻는 방법도 있다는 것은 참고해 두시고요. 오늘 영상 속에서는 거야, 거예요 라는 말투에서 빠르게 반응 속도를 잡는 부분에 포인트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잠시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Are you going to 동사, Are you going to 장소 이 두 가지의 표현을 평소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영어의 세계 속에서 to의 경우는 전치사로 사용되는 to가 있고 그리고 뒤에 동사를 붙여서 표현하는 to 부정사가 있는데 to 뒤에 장소에 관한 명사가 오는지 아니면 동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 두시고요. 두 개의 문장으로 라이언이 이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문장으로 고객님 몇 시에 오실 거예요? 자, 이 표현은 영어로 What time are you going to be here? 자, 이때 오다라는 동사의 come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상태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조금 더 세련미 있는 말투로 표현하고 싶다면 비동사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상대방에게 7시까지 거기 갈게, 때로는 갈게요. 바로 이렇게 표현할 때 I'll be there at 7. 많이 익숙하신 표현이죠. 두 번째 문장으로 지금 강남 가고 있으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편한 대상에게 지금 강남 가고 있니? 자, 이 표현은 영어로 Are you going to 강남? 바로 지금 문장은 고의 진행형으로 어느 장소에 가고 있는 중인지를 물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to 뒤에 동사가 아닌 명사로 사용된 경우로 참고로 이렇게 Are you going to 장소로 사용되는 경우는 건어로 줄여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건어의 경우는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going to 동사 이 부분에서 going to를 줄여서 표현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are you going to와 are you gonna의 개념이 이해됐다면 앞에 보이는 Ryan, 어순, SV, 울라블라, 쌍W에서 앞에 의문사를 포함시켜서 다양한 의문문의 표현으로 물을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저녁에 영화 보실 거예요? 때로는 조금 어색한 사이의 친구나 동료에게 저기 저녁에 영화 볼 거야? 자, 이 표현은 영어로 Are you going to see a movie tonight? 이번에는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저녁에 영화 볼 거야? 자, 이 표현은 영어로 Are you gonna see a movie tonight? 지금 문장들이 이해됐다면 앞에 의문사를 붙여서 저녁에 어디서 영화 보실 거예요? 다음 문장은 몇 시에 영화 볼 거야? 자,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은 Where are you going to see a movie tonight?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편한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What time are you gonna see a movie? 바로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럼 이제 라이언과 함께 다양한 문장들을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은 회식 자리가 끝난 다음에 선배에게 집에 어떻게 가실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의 편한 동료에게 집에 어떻게 갈 거야? 자, 다음 세 번째 문장은 저기 집에 어떻게 가실 거예요? 이 시간에 강남에서 택시 잡는 건 하늘에서 별 따기인데. 자, 앞에 있는 세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바로 살펴보면 집에 어떻게 가실 거예요? 자, 이 문장은 How are you going to get home?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인 집에 어떻게 갈 거야? How are you gonna get home?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How are you going to get home? It's almost impossible to catch a cab in Gangnam at this hour. 참고로 하늘에서 별 따기다 라는 표현에서 실제로 in the sky를 적으신 분은 없어야 될 텐데요. 거의 불가능하다 라는 표현으로 It's almost impossible. 그리고 뒤에 추가적으로 동사 부분을 연결하고 싶을 때는 투부정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다라는 표현은 catch a cab. 참고로 미국에서 택시를 부를 때는 cab, 영국에서 택시를 표현할 때가 택시로 주로 표현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간에 라는 표현은 at this hour. 무언가 수많은 시간 속에서 콕 집는 느낌으로 전치사 at과 함께 at this hour. 이 표현도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바로 추가적인 4개의 문장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강남역 근처에서 가족분들 만나실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몇 시에 강남역 근처에서 가족분들 만나실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장은 내일 뭐 하실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은 내일 뭐 할 거야? 자, 앞에 있는 4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은 Are you going to meet your family near Gangnam Station?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What time are you going to meet your family near Gangnam Station?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은 What are you gonna do tomorrow? 단 What are you going to의 경우는 지금 뭐 하는 중이죠? 지금 뭐 하는 거죠? 등의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What are you gonna do tomorrow? 이 표현의 경우는 편한 사이에서는 조금 툭 던지는 느낌으로 지금 라이언이 말하는 느낌처럼 내일 뭐 할 거야? 바로 이러한 느낌을 지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에게 밝은 톤의 느낌으로 내일 뭐 하세요? 때로는 내일 뭐 해? 바로 이러한 느낌으로 표현할 때는 What are you up to tomorrow? 바로 이 표현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위에 언급했던 표현들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you gonna do tomorrow? What are you up to tomorrow?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이 되고 지금 표현들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말투가 조금 바뀌는 개념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문장들을 라이언이 또 한 번 생동감 있게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라이언이 문장을 자꾸 생동감 있게 표현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너무 책으로 딱딱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실전적인 뉘앙스를 잘 파악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라이언이 생동감 있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언제 금연하실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언제 금연할 거야? 자, 다음 세 번째 문장은 몇 시에 저희 사무실 둘러보실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은 언제 그 프로젝트 끝낼 거야? 자, 다음 다섯 번째 문장은 왜 이직할 거야?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장은 야근할 거야? 자, 라이언이 지금 문장을 읽어줄 때 거예요라는 부분과 확실히 거야라는 느낌이 문장상에서 다르게 표현됐죠.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살펴본다면 언제 금연하실 거예요? When are you going to stop smoking?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언제 금연할 거야? When are you gonna stop smoking? 확실히 두 번째 문장은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이죠. 자, 다음 세 번째 문장으로 몇 시에 저희 사무실 둘러보실 거예요? What time are you going to look around our office? 자, look around. 어딘가를 주의 깊게, 꼼꼼하게 살펴보다 라는 표현으로 동사 look의 경우는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으로 언제 그 프로젝트 끝낼 거야? When are you gonna finish the project?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은 왜 이직할 거야? Why are you gonna change your job?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장으로 야근할 거야? Are you gonna work overtime?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문장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 될 텐데 내일 부산 가실 거예요? 참고로 이 문장은 두 가지의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우선 첫 번째로 거예요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Are you going to go to Busan tomorrow? 물론 이 문장도 가능하지만 원어민들의 경우는 이렇게 미래의 어느 장소에 갈지 물을 때
주로 간결한 구조로 현재 진행형을 활용해서 Are you going to Busan tomorrow? 이렇게 밝은 톤의 느낌으로 주로 표현한다는 것은 참고해 두시고요. 첫 번째로 이야기 드렸던 문장도 문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Are you going? 진행형의 부분과 go to Busan 이 부분이 중복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주로 두 번째의 표현으로 Are you going to Busan tomorrow? 바로 이렇게 사용된다는 건 참고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업이 들어간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업이라는 표현을 듣게 되면 무언가 위에라는 표현을 많이 떠올리겠지만 영어의 세계 속에서 업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업의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품사로 사용이 되는데 업을 단순하게 위에라고만 기억하지 마시고 무언가를 강조하는 느낌으로도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부분에 사람이 오면서 무언가를 끝내다 라고 할 때 finish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제가 내일까지 이거 끝낼게요. 자, 이 표현은 영어로 I'll finish this by tomorrow. 하지만 이 문장을 무언가를 완전히, 완벽하게, 남김없이 이 부분 등을 강조해 주면서 제가 내일까지 이거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게요. 때로는 확실하게 끝낼게요. 자, 이 표현은 영어로 I'll finish this up by tomorrow. 바로 이렇게 up이라는 표현을 추가시켜서 조금 더 강조해 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강조 느낌의 up을 활용해서 다양한 실전 표현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내일까지 사무실을 청소해야 돼. 자, 이 표현은 영어로 We have to clean the office by tomorrow. 대신 have has to를 사용하실 때는 상대방에게 조금 툭 던지는 느낌으로 뭐뭐 해야 해, 뭐뭐 해야 돼. 즉 고객분들이나 격식체로 사용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표현이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꼭 하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have has to 동사를 사용하실 때는 처음 접하는 대상에게는 조금 공격적인 느낌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는 I think that you'll have to. 때로는 I think that we'll have to. 바로 이 표현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I think that. 이 표현은 워낙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라서 실전에서 자주 생략되기 때문에 you'll have to, we'll have to. 바로 이러한 표현력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죠. will의 축약어가 포함되어서 미래를 나타내기보다는 you have to, we have to. 이 표현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you'll have to, we'll have to 로 표현해서 말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을 문장상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과 만들었던 문장을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우리 내일까지 사무실을 청소해야 돼. 때로는 우리 내일까지 사무실을 청소해야 될 것 같아. 자, 이 느낌의 첫 번째 문장은 I think that we'll have to clean the office by tomorrow. 하지만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I think that 이 표현은 워낙 실전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표현한다면 We'll have to clean the office by tomorrow. 바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톤을 전달할 수 있겠죠. 단 지금 표현에서 clean만을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단순한 청소, 즉 하루에 기본적으로 하는 청소의 느낌으로 대청소와 같이 정말 꼼꼼하고 완벽하게 깨끗이 하는 청소의 느낌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겠죠. 이런 경우 때 완전히, 남김없이, 깨끗하게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up을 붙여서 clean up으로 표현한다면 대청소의 느낌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겠죠. 한번 문장상에 적용해서 표현해 본다면 우리 내일까지 깔끔하게 사무실을 청소해야 돼. 즉 이 표현 자체가 대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때는 여러분이 상대방과 굉장히 편하게 툭 던지는 말투로 사용하고 싶다면 We have to clean up the office by tomorrow. 이렇게 we have to를 사용하셔도 괜찮고 대신에 상대방에게 조금 더 부드럽고 밝은 톤으로 이야기할 때는 We'll have to clean up the office by tomorrow. 바로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죠. 즉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we have to로 표현할지 we'll have to로 표현할지 이 부분은 상대방과의 관계, 그 다음 때로는 여러분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두 가지 표현 모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어느 표현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의 표현 모두 마스터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클린업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라이언이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린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가볍게 청소할 때는 물건은 들지 않고 주변만을 청소하게 되죠. 대신에 대청소로 할 때는 물건이나 의자까지 위로 들어서 밑에 부분을 깨끗이 청소하게 되고요. 그런 느낌으로 클린업, 즉 무언가를 들어서 밑에 부분까지 꼼꼼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바로 대청소의 느낌으로 기억한다면 클린과 클린업의 차이를 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이 표현을 가르쳐 드리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음식이나 무언가를 치워달라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클린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클린의 경우는 어떤 장소나 공간 등을 걸레나 청소도구를 가지고 청소하는 느낌에서 사용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에 저기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좀 먹고 싶은데요. 이것 좀 치워주시겠어요? 때로는 이제 이것 좀 가지고 가주실래요? 혹은 빈 접시 좀 치워주시겠어요? 바로 이런 표현들에서 클린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 때 사용되는 표현이 take away, 무언가를 가지고 away, 멀어지는 느낌으로 만약 이것을 치우다라는 표현은 동사구 사이에 대명사를 넣어서 take this away, 바로 이렇게 표현되죠. 그럼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문장을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좀 먹고 싶은데요. 자, 이 표현은 두 가지의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I'd like to have some ice cream for dessert. 때로는 동사 부분을 생략하고 I'd like some ice cream for dessert. 밝은 톤으로 상대방에게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표현은 I want to로 표현하지 마시고 I'd like to. 대신 회화로 리듬감 있게 표현할 때는 I'd like to. 바로 이렇게 표현하신 다음에 뒤에 동사 부분을 연결하고 싶다면 라이언 옷은 SV 울라블라 쌍W에서 동사 부분까지 부드럽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답변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이것 좀 치워주시겠어요? 이건 이제 가지고 가주실래요? 혹은 빈 접시는 치워주시겠어요? 자, 이 표현은 영어로 Can you take this away? 하지만 이 표현을 조금 더 정중한 느낌으로 바꾸고 싶다면 문장 끝부분에 Can you take this away please?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Can you의 경우는 밝은 톤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중한 톤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Can you로 시작했던 부분을 could로 바꿔서 Could you take this away? 때로는 Could you take this away please?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대신 라이언은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항상 정중한 표현만 사용하는 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밝은 느낌의 회화로 표현하고 싶다면 도입부를 can you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상대방에게 밝은 톤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또 다른 상황을 가정하고 같이 사는 가족이나 친구가 어제 저녁에 피자를 사왔는데 다음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Did you have pizza? 피자 먹었니? 라는 표현이죠. 그때 여러분이 먹었어, I ate 이렇게 표현한다면 다 먹은 건지 조금 남긴 건지 이 표현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 때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먹었다, 강조하는 느낌으로 I ate up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다 먹었다, 즉 남김없이 다 먹었다는 표현이 가능하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온 피자를 다 먹었다고 하니 뿌듯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남았으면 지금 먹으려고 했는데 다 먹어서 없다니 아쉽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상황과 뉘앙스로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먹다라는 표현에서 have와 is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라이언 채널 초창기 영어 어순편을 통해서 처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죠. have가 뭐뭐를 먹다라고 사용될 때는 삼형식의 개념으로 뒤에 반드시 어떤 것을 먹는지 표현돼야 됩니다. 그리고 have가 뭐뭐를 먹다라는 개념일 때는 마시는 개념의 drink, 무언가를 씹어먹는 개념의 eat, 이 개념이 한 번에 포함된 표현이죠. 오늘 출근 전에 스타벅스에서 커피하고 빵을 먹었다. 지금처럼 먹고 마시는 개념이 한 번에 포함될 수 있는 표현에서 동사 have를 사용한다면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한 실전에서 원어민들은 단순하게 마시다, 뭐뭐를 먹다를 편하게 이야기할 때도 it보다 have를 사용해서 주로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생활 속 대화에서 살펴본다면 자, A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자, 이 표현은 주문을 받아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Can I take your order? 자, 그 다음 이제 B에 해당하는 사람이 답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치즈버거 주세요. 자, 치즈버거 주세요라는 표현은 치즈버거 먹을게요라는 표현입니다. 게요로 시작하는 느낌에서 라이언이 문장의 도입부를 are, 바로 이렇게 잡으라고 늘 이야기를 드리죠. 그래서 치즈버거 먹을게요라는 표현은 Yes, I'll have a cheeseburger. 바로 지금 문장도 it보다는 have가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는 문장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I'll have 음식, 이 표현만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만약에 직원분이 다른 거는요, anything else? 이렇게 물었을 때 감자튀김 큰 거랑 콜라 중간 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I like one large fries at a medium cook. 지금처럼 I like 음식. 바로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 대신에 have로 뭐뭐를 먹다. 이 표현을 무조건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먹다의 표현에서도 it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동사입니다. 그 이유는 it은 앞에서 배웠던 have와 다르게 두 가지 표현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뭐뭐를 먹다라는 표현에서 이 경우 때는 마시는 개념의 드링크는 포함하지 못하고 주로 씹어먹는 음식에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it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먹다, 이렇게 음식 부분을 빼고 바로 표현할 때 it은 일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과 대화 중에 먹었니? 나 먹었어. 이렇게 음식을 제외하고 표현할 때는 have는 이 문장을 표현할 수 없지만 동사 it의 경우는 이 문장을 표현해 줄 수 있죠. have의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뭐뭐를 먹다로 무엇을 먹었는지를 꼭 언급해 줘야 되는 동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되는 먹었다, 먹었니? 바로 이러한 개념 속에서는 무언가를 마시거나 무언가를 씹어 먹거나 이런 개념에 상관없이 동사 it으로만 사용되는 문장 구조로 표현되죠. 자, 화면 속 총 4개의 문장을 통해서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거 먹었니? Did you have it? 자, 이 표현은 실전에 사용이 가능하죠. have가 뭐뭐를 먹다라는 뜻일 때는 이렇게 목적어로 함께 포함시켜서 대신에 두 번째 문장인 Did you have? 이 문장은 조금 오류가 있죠. have가 무언가를 먹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뒤에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문장인 Did you eat? 이 표현은 실전에 사용이 가능하죠. it의 경우는 그냥 먹다라는 표현의 단순 일형식 구조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으로 Did you eat it? 자, 이 표현도 실전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죠. it은 먹다, 때로는 뭐뭐를 먹다 모두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네 번째 문장은 무언가를 먹다라는 동사 eat, 그 다음 대명사로 사용되는 eat 두 개의 발음이 살짝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전에 사용하실 때는 첫 번째 문장인 Did you have it?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이제 다음번 상황으로 up의 경우는 무언가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을 강조해주는 효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내게로 다가왔다. 자, 이 문장을 두 가지로 표현해 볼 텐데 A stranger came to me. 이렇게 표현해도 came to me. 나에게 다가왔다라는 표현은 나타낼 수 있죠. 하지만 이 문장에 up을 포함시켜서 A stranger came up to me.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점점 다가오거나 가까워지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하게 되죠. 이렇게 up을 붙이는 표현이 탄생된 이유는 상대방과 눈앞에서 회화를 할 때는 표정이나 말톤으로 강조를 보여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책이나 소설, 즉 글을 볼 때는 무언가 강조되는 느낌을 따로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 주인공에게 누군가 서서히 다가오는 긴박한 상황, 때로는 공포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할 때는 come up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그 느낌을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의 세계 속에서 쉬다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 중에서 가장 실전 활용도가 높은 쉬는 날이에요. 즉 오늘 출근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과 관련된 세 가지의 실전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언과 함께 공부한 표현들을 여러분이 실전에서 빠르게 영어 회화로 연결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부터 영어로 쉬다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배울 표현들은 특정한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다, 쉬는 날이다, 즉 일을 하지 않는 날이다를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쉬어.
즉, 이 표현의 경우는 오늘 출근 안 해 라는 말이 되겠죠. 나의 포인트를 맞추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쉬는 날이야. 오늘이란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주어를 today로 시작하고 방금 전 첫 번째 이야기했던 문장은 나 오늘 쉬어. 이 문장과 다르게 지금 문장은 한글에서도 날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표현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투 중에 쉬는 날이야, 오늘. 앞부분에 쉬는 날이야.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뒷부분에 오늘이 들어가는 일상 대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투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배워볼 표현은 나 오늘 쉬어. 저 오늘 쉬어요. 즉, 이 말이 나 오늘 출근 안 해. 저 오늘 출근 안 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나로 시작하는 포인트에 맞춰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I'm off today. 이 표현을 공부하실 때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글에서 먼저 떠오른 단어를 영어로 말하는 특징이 있는데 먼저 떠오른 주어의 인칭, 나의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말처럼 도입부를 빠르게 표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출근 안 해 라는 표현에서 아니라는 부정문을 생각하셔서 I don't work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I don't work라는 도입부를 들으면 평소에 일을 안 해요 라는 표현으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I didn't work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과거성의 표현으로 지금 문장 표현에선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상태의 느낌인 비동사의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출근 안 해, 때로는 오늘 출근 안 해요 라는 표현은 I'm off today 바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편한 사이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I'이라는 표현은 am으로 부드럽게 발음해서 I'm off today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뉘앙스도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은 시제를 다양하게 바꿔서 나 어제 쉬었어. 저 어제 쉬었어요. 자, 이 표현은 영어로 I was off yesterday. 그리고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의문문은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서 표현하면 되겠죠. 너 오늘 쉬니? 저기 오늘 쉬세요. 그리고 지금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실 때 당신은 오늘 쉬세요. 이렇게 당신은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말투로 연습하시고요. 자, 이 표현은 영어로 Are you off today? 그럼 바로 시제를 바꿔서 너 어제 쉬었니? 어제 쉬셨어요? 자, 이 표현은 Were you off yesterday? 내일 쉬니? 내일 쉬세요? 자, 이 표현은 영어로 Are you off tomorrow? 바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럼 잠시 라이언과 빠르게 포인트를 맞춰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하실 때는 편한 사이의 말투와 격식체의 말투,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연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대신에 지금은 격식체의 말투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 오늘 쉬어요. 자, 이 표현은 영어로 I'm off today. 저 어제 쉬었어요. 자, 이 표현은 I was off yesterday. 저 내일 쉬어요. I'm off tomorrow. 오늘 쉬세요. Are you off today? 어제 쉬셨어요? Were you off yesterday? 내일 쉬세요. Are you off tomorrow? 바로 이 감각 속에서 꾸준하게 연습해 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한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표현하면 되죠. 나 오늘 안 쉬는데. 저 오늘 안 쉬어요. 자, 이 표현은 영어로 I'm not off today. 그럼 시제를 과거로 바꿔서 나 어제 안 쉬었는데. 저 어제 안 쉬었어요. 자, 이 표현은 영어로 I wasn't off yesterday. 바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보이는 썸네일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배워볼 표현은 오늘 쉬는 날이야. 오늘이라는 말에서 포인트를 잡고 주어를 today로 시작하면서 날이라는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이 표현력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날은 영어로 표현하면 day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이야. 이 표현은 영어로 Today is my day off.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참고로 today는 영어에서 명사나 부사로 사용될 수 있는데 지금 문장에서는 주어 자리에 사용된 명사로 사용된 today입니다. 즉, 이 표현력을 실전에서 빠르게 사용하는 포인트는 오늘로 시작하면서 날이 포함되는 문장력에서 빠르게 문장의 도입부를 캐치하는 것이죠. 그럼 시제를 조금 바꿔서 어제 쉬는 날이었어. 어제 쉬는 날이었어요. 자, 이 표현은 Yesterday was my day off. 이번에는 의문문으로 오늘 쉬는 날이니? 오늘 쉬는 날이세요?
자, 이 표현은 Is today your day off? 그럼 다시 주어를 내일로 바꿔서 평서문으로 연습해 본다면 내일 나 쉬는 날이야. 내일 저 쉬는 날이에요. 역시 내일의 포인트를 잡고 날이 들어가는 감각으로 Tomorrow is my day off. 그럼 이 감각을 그대로 의문문으로 바꿔서 내일 쉬는 날이니? 내일 쉬는 날이세요? 자, 이 표현은 Is tomorrow your day off? 바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표현은 몸이 안 좋거나 어떤 특정한 이유로 쉬는 것이 아닌 그날 출근이나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개념만을 포함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역에서 라이언이 이야기 드렸던 포인트를 잘 떠올리면서 빠르게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쉬는 날이에요. 자, 이 표현은 영어로 Today is my day off. 어제 쉬는 날이었어요. 자, 이 표현은 Yesterday was my day off. 오늘 쉬는 날이세요? 자, 이 표현은 Is today your day off? 내일 쉬는 날이에요. 자, 이 표현은 Tomorrow is my day off. 내일 쉬는 날이세요? 자, 이 표현은 Is tomorrow your day off? 바로 이렇게 라이언이 알려준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지금 문장들을 여러 번 연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워볼 부분은 쉬는 날이야 오늘, 쉬는 날이에요 오늘. 이렇게 앞부분에서 쉬는 날이에요.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뒷부분에 오늘이 들어가는 일상 대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말투로 첫 번째 배웠던 표현인 나 오늘 쉬어, 때로는 저 오늘 쉬어요. 이 표현의 경우는 주어를 인칭으로 잡고 문장이 시작되면서 문장상에서 날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죠. 그 다음 두 번째 배웠던 표현은 오늘 쉬는 날이야, 때로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이렇게 오늘처럼 특정한 날을 주어로 잡고 문장상에서 날이 포함됐죠. 대신 지금 표현은 두 번째 표현과 유사하게 날이 들어가지만 오늘, 어제, 내일과 같은 특정한 표현이 문장의 뒤로 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야 오늘, 쉬는 날이에요 오늘.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It's my day off today. 그리고 지금 문장에서 today의 경우는 부사로 사용됐죠. 우리도 한글을 사용하면 미리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순간적인 감각으로 표현하듯이 영어도 이런 개념들을 순간적인 느낌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시제를 바꿔서 연습해 본다면 쉬는 날이었어요, 어제. 자, 이 표현은 영어로 It was my day off yesterday. 바로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오늘이긴 하지만 저녁 시간에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쉬는 날이었니? 라고 물었을 때 하루가 지나간 느낌으로 인식이 된다면 쉬는 날이었어, 오늘. 자, 이 표현은 영어로 It was my day off today. 이 표현으로 가능하고 대신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쉬는 날이야, 오늘. 이렇게 표현할 때는 It's my day off today. 바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즉, today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현재 시제로도 쓸 수 있고 과거 시제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야기 드렸던 문장력의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라이언과 몇 가지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쉬는 날이니 오늘? 자, 이 표현은 영어로 Is it your day off today? 쉬는 날이었니 오늘? 자, 이 표현은 Was it your day off today?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으로 쉬는 날이었니 어제? 자, 그럼 영어로 Was it your day off yesterday?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으로 쉬는 날이니 내일? 자, 이 표현은 Is your day off tomorrow? 바로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과의 미묘한 감각은 특정한 시점을 먼저 언급할지 아니면 뒷부분에서 언급할지에 따라서 표현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에서 쉬다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중에서 일을 하지 않는 날, 즉 출근을 하지 않고 쉬다와 관련된 여러 표현들을 순간적인 반응 포인트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라이언이 최대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한글로 사용되는 표현을 영어식 사고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노하우로 알려드렸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꼭 여러 번 반복하면서 실전에서 우리말하는 감각으로 빠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꼭 여러 번 연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인사가 되겠죠. 영어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라이언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 라이언에게 힘이 되는 좋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